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행정론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서 과제에 올리고 또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견 교환하고 서로 조별 모임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확인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우리가 5개 조로 나뉘어져 있죠. 1조는 기쁨조로 이름을 정했고 강찬의, 김동훈, 김성원, 김정석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김성원 군이 조장입니다. 진구청 일자리경제과 진구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중복이 많이 돼요. 지금 3조 진구청 4조 3조 4조하고 지금 일자리경제과 주민복지위원회 이렇게 지금 1조하고 3조하고 4조가 정확하게 지금 중복되는 거 있습니다. 물론 1조는 의회는 중복이 되지 않는데 3조하고 4조는 전부 다 지금 일치하죠. 진구청은 지금 1조, 3조, 4조가 일치하고 그래서 지금 이 조장들이 서로 협조해서 중복되지 않게 같은 구청을 하는 거는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여러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과들이 있죠. 뭐 그 과에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처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강의를 확인하는 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게 사실 구청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면 그 국회의원 그 광역 그 전국구 밑에 산하의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자치단체 기초단체 의원들은 이 선거 기간 동안에 같이 바쁘고 선거운동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은 그 지역구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조직적으로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그 국회의원에 의해서 공천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것들이 국회의원한테 많이 이렇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선거는 아니더라도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거에 같이 바쁘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뷰하기가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월 15일. 그래서 어쩌면 4월 15일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런 과정들도 여러분께서 진행해 나가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3월 달에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인터뷰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 이후에 선거 이후든지 아니면 또 어떤 시간에 인터뷰를 하는 그런 약속을 잡는 그 과정 자체가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터뷰하는 시기에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번 주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부에 해당하는 구청 그리고 입법부에 해당하는 의회를 모두 인터뷰해서 4월 첫째 주 수업에 이제 우리 대면 수업을 할 때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조는 그렇고요. 그래서 1조 3조하고 4조하고 연락을 꼭 해서 우리 도어에 보면은 이 명단을 올렸었죠, 그죠? 그래서 서로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확인해서 꼭 요거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2조는 류재성 군이
조장이고요. 문예진, 박유원, 박주현 이렇게 해서 사상구 복지서비스과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상구 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좋습니다. 3조, 4조 그렇게 조정하시길 바라고요. 박형일, 신유성, 윤태현, 이기훈 행정 초급자조 3조 이름이죠. 윤태현 군이 조장이고 4조는 이윤지 양이 조장이고 임재현, 장승희, 정성훈 이렇게 돼 있죠. 5조는 그냥 그대로 5조하고 조현민, 하정민, 한석진, 함장혁, 홍인석 이렇게 돼서 진구청의 안전도시과, 진구의회의 안전도시위원회 뭐 같은 과와 같은 위원회 같은 내용이니까 아마 이건 또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회가 이 안전도시위원회가 아무래도 구청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구청의 안전도시과와 상당히 긴밀하게 서로 견제하고 또 이렇게 접촉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행정부의 안전도시과를 하고 또 진구의 안전도시위원회를 하면 여러분이 좀 더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더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카톡이나 기타 연락 방법을 통해서 저에게 문의를 하면 또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장들은 저하고 카톡을 조장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지도 하고 또 그러니까 조정들이 의견 조언들과 서로 공유하고 의견 조정하는데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전 동영상과 과제들을 통해서 그 인터뷰와 보고서 만드는 것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물론 다 산발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하고 각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부와 입법부에 해당하는 담당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많은 개념과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 입법부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방 분권에 해당하는 것이죠.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국가가 중앙 집권을 하고 모든 국가가 지방 분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 따라서 중앙 집권 시스템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국가들도 있고 지방 분권이 상당히 활발하게 조직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이 어떻게 다른가, 그 장단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 분권이 최초에 정부가 1948년에 수립되었을 때 민주주의 당시로서는 가장 시스템적으로 앞선 민주주의 체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출범할 때 민주주의 공화국으로서의 민주주의 제도를 실시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당시까지 가장 앞섰던 민주주의 시스템인 미국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면서 그거보다 한층 더 앞선 그에 못지않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그것으로 정부가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민주주의 그 이상으로 하였던 민주주의가 그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이승만 독재 또 군사 정부 들어서면서 그런 독재로 이어지고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무색하게 된 그런 시간을 맞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두환 이후에 우리가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소위 노태우 정부부터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
제2의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방 분권에 대한 것도 지방 분권도 실시되었는데 30년 그렇죠? 한 그 정도 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다시 지방 분권 자치가 지방 자치가 시행된 것이 언제부터인지요? 지방 자치가 시행됐기 때문에 지금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의원들을 선거에 의해서 직접 선거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되지 아니하고 지방분권이 시행되지 않았을 땐 중앙집권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임명을 했었었죠. 군수, 시장 전부 중앙정부에서 서울시장, 부산 옛날에 직할시장 전부 다 임명을 했었었죠. 자, 그러면 중앙 집권이라는 것과 지방 분권이라는 것이 어떤가 한번 개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개념을 한번 규정을 해보겠습니다. 중앙 집권이라는 것은 중앙 정부가 지방 행정에 관한 의사 결정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일체를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대한 어떤 행정과 부산에 대한 일, 그것은 지방이 되겠죠. 그죠? 또 서울에 대한 행정과 어떤 의사 결정, 그것 뭡니까? 그 서울이라는 지방이 되겠죠. 그런데 서울이라는 지방, 부산이라는 지방의 행정에 관한 모든 일들을 중앙정부가 다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책임과 권한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사결정이다 하는 것들은 의회를 염두에 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방 행정에 대한 거, 행정을 수행한다 하는 것은 행정부겠죠, 그죠? 부산으로 얘기하면 부산시청의 행정,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의사 결정 이런 것들은 부산시 의회에 염두에 둔 거겠죠. 어쨌든 지방의 행정과 정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방이 하지 아니하고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제도가 바로 중앙집권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장이든지 뭐 구청장이든지 모두가 다 어떻겠습니까? 중앙에서 임명하는 거겠죠.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만 선출이 되고 나머지 지방정부는 다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소위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지방정부가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정부가 중앙정부의 정부로부터의 권한을 이양받고 또 사무 이양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지방 정부가 지방의 행정과 의사결정에 대한 것을 집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방 분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방 자치제도로서 지방 정부와 의회 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직접 선거에 의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보통 직접 선거에 의해서 지방 정부가 꾸려지면 당연히 중앙 정부와 독립적으로 상당히 자주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겠지만 설사 중앙 정부가 임명하였다 하더라도 임명받은 지방 정부의 책임자들이 중앙 정부로부터 상당 부분 권한과 어떤 행정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통해서 직접 중앙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가 집행하는 그런 제도.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선출하는 것과는 개념이 좀 다른 겁니다. 물론 선출을 하면 지방 분권이 더 이루어질 수 있는 명분이 되겠지만 예를 들면 부산 시민이 임명을 했는데 부산시장이 부산시에 대한 모든 어떤 행정과 사무에 대한 일을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중앙정부에 의해서 한다 하면은 지방 분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또 직접 국민이 선출하는 의미도 없겠고, 그래서 직접 국민이 지방 정부와 의원을 선출을 하면 지방 분권이 될 인을 전제로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선거와 상관없이 지방 행정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과 어떤 업무를 중앙 정부가 직접 집행하느냐, 아니면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권한을 이임받아서 독자적으로 행하느냐, 그 차이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 뭐 이양이라든가 위임, 위양,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한번 살펴본다면 위양이라고 할 때는 의사결정권, 그런 기능을 완전히 이양하는 것, 그러니까 자치적인 분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이양되었다 하는 것은 완전히 의사결정권과 그 기능이 완전히 이양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치적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위임되었다는 것은 자치기관으로서의 위임, 그러니까 반자치권, 단체 위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위양은 거의 독립적으로 자치적으로 독자적으로 행하는 그런 권리라면, 위임된 것은 실제로는 뭡니까? 중앙정부가 권한이 있는데 특정 부분 어떤 조건적으로 중앙정부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허락하는 거, 그것이 위임이죠. 그죠? 그리고 또 분산이라는 개념은 행정적 분권, 또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위임,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권한이 있는데 중앙정부의 권한 중에 일부를 지방정부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과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그 부분을, 그죠? 분산한다는 거죠. 하나의 사과를 분산해서 나누어서 절반은 중앙이 갖고 절반은 지방이 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세 같은 것들을 한번 볼까요? 조세를 거두는 권한은 누가 있습니까?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분산을 한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조세를 중앙정부가 걷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라고 해서 지방정부도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일부 떼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산된 거죠. 권한이. 그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이라는 것은 공공부문의 비정부 조직이나 공기업으로 넘겨준다 했는데, 이전이라는 것은 본래 중앙정부의 권한이었는데 이것을 중앙정부의 권한에서 넘겨준다는 겁니다. 지방정부. 예를 들면 김해공항에 대한 어떤 관리와 어떤 공항과 항만에 대한 관리와 어떤 운영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지방정부가 부산에서 이 항만과 철도나 공항에 대한 업무를 해라 하고 중앙정부는 하지 않는다. 모두 당신들이 하셔 하고 이전하는 그런 개념. 그래서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개념으로 위양이라는 거, 위임이라는 거, 분산이라는 거, 이전이라는 거 조금씩 다른데 이건 경험하면서 그 구별이 더 뚜렷해질 것 같고요. 결국은 중앙의 권한과 지방의 권한의 사이에서의 어떻게 분배되고 또 이제 얼마만큼 독자적으로 중앙에 대해서 지방이 독자적으로 권한을 갖느냐 하는 그 정도의 차이들, 종류의 차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그렇다면 중앙 집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지방 분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중앙 집권의 장점이라는 것은 첫째,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요구되는 행정 사무에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분권이 되다 보면 각 뭐 부산의 이해관계가 따로 있고 울산의 뭐 그쵸 경남 경북의 이해관계가 따로 있고 그 대체적인 것이 바로 어떤 그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부산이 갖는 이해관계가 다르고 경남과 경북이 갖는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오랜 세월 동안 논의는 많이 되지만 결정이 참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것이 중앙 집권이라면 중앙 정부에서 부산 신공항 동남권 신공항은 여기다가 A라는 지역에다가 건설한다. 이렇게 건설한다. 하고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이 요구되는 행정사무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런데 동남권 신공항이 난항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결국은 지방 분권이라는 명분 때문에 각 지방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의견 합의가 보아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 중앙 집권이었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해결을 볼 수 있었던 문제들이겠죠. 그래서 중앙 집권의 장점이다, 가장 큰 장점이다 하면은 바로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통일성이 요구되는 행정 사무에 아주 적합하다, 아주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경제적인 효율, 그죠? 행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중앙 집권을 하면.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적인 어떤 효율도 우리가 뭐 어떤 일이 효율적이다 그러면은 상당히 경제적인 것들을 중요시 얘기를 합니다.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국제관계 공부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조직이든지 국제기구든지 제대로 굴러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자금이 있어야 되죠. 비용이. 그래서 항상 경제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국가가 정부가 운영되는 것도 결국 뭐죠? 경제적인 것이죠. 돈이 없다면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앙 집권을 하게 되면 바로 행정에 있어서 경제적인 효율이 상당히 증진된다. 왜냐하면 같은 일도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여러 지방에서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어느 쪽이 비용이 더 많이 들까요? 당연히 단일 시스템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 여러 개 시스템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속도도 있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중앙 집권은 전쟁이나 어떤 비상시에 상당히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세계 각 정부들이 다 문제를 얻고 있는데 이럴 때 상대적으로 장단점이 물론 있겠지만 독재 국가들, 권위주의 체제의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민주주의 체제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를 들면 중국 정부가 우한에서 최초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을 때 완전히 그냥 중국 인민들의 불편함과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우한 도시를 폐쇄를 시켜버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신문과 방송에 어,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가 다리 하나만 건너면 우한에서 나갈 수 있는데 우한에서 나가서 저쪽 도시에서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달라고 그런 것을 이제 중국 공안에게 막 울음으로 호소하고 그런 면들을 봤는데 그렇도록 고통스러운 일들도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신속하게 결정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중앙 집권을 하면. 그러나 민주주의 경우에는 보통 지방 분권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겠죠. 물론 그러나 전쟁이나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면 민주주의 체제에도 이렇게 권위주의 체제 못지않게 강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 기업인 GM인가요? 거기다가 비상시국이니까 거의 전시에 준하는 비상시국이니까 방독 마스크, 그죠? 인공호흡기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GM이나 무슨 뭐 이렇게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인공호흡기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에는 가능하지 않죠. 더구나 정부가 그렇게 개입한다는 것은 특정 공장에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그러나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시 동원법, 뭐 그런 종류의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비상시에는 미국 같은 나라도 그렇게 강제로 업무를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분권이 잘 연방주의 국가로 지방 분권이 잘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집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중앙 집권은 지방 분권보다 상대적으로 비상시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나 예산의 전문가를 중앙정부가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 축제한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중앙정부는 아무래도 규모가 크지요. 그리고 또 예산과 어떤 그런 규모에 있어서 지방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행정의 전문화를 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금에 대한 것이라든가 특정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어떤 공무원들의 전문화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그만큼 크니까 그런 거죠. 규모가 크고 또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지방 정부일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 공무원 숫자에 있어서도 그렇고 한 공무원이 여러 가지 분야의 업무를 같이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또 재정적인 한계들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로 뭐 혹가다가 임시적으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어떤 행정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상설적으로 전문가들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사나 공무원들 예산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중앙정부의 행정이 업무가 아무래도 지방정부의 행정이나 업무보다 훨씬 전문화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중앙 집권은 아무래도 전국적인 대규모 업무 처리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놓는다든지 철도를 놓는다든지 하천을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뭡니까? 어떤 부산 내에만 있는 고속도로, 부산 내에만 돌아다니는 철도, 부산 내에만 있는 하천, 이거 생각할 수 없잖아요. 적어도 하천이라고 하면 낙동강이다 치면 부산과 경남과 경북이 여러 개 지방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철도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전국에 걸쳐 있는 전국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는 당연히 중앙 집권이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항만, 그래서 공항, 만일에 동남권 신공항이 전국적인 국가 차원에서의 업무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중요한 거다 하고 중앙 집권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아마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훨씬 더 빨리 효과적으로 아마 지금 다 정리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방 분권이라는 그런 명분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들 간의 어떤 의견과 그들의 주장이 무시될 수가 없는 그런 또 현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의 어려운 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중앙 집권이 무조건 다 나쁘다, 좋다, 지방 분권이 나쁘다, 좋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서 더 효율적이고 더 모두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또 지역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장단점을 살펴보는 것도 바로 그런 어,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더 지혜로운 결과를 협의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중앙 집권의 단점이라면 뭘까요? 이거는 지방 분권의 장점과 상당히 흡사할 수도 있는데, 앞에 말한 것들은 획일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죠? 통일성을 요구하는. 그래서 지방 집권의 단점이라는 건 획일성의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간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이고 빨리 진행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특수성, 또 지방의 이익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죠. 과거에 우리가 나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 분권을 더 강화하고 하자는 그런 견해가 다수인 것도 바로 중앙에 의해서 지방의 이익이, 다양성과 특수성이 많이 피해를 봤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 비슷한 차원에서 지방의 어떤 창의성이 약화되는 거죠. 중앙 집권적으로 획일적으로 중앙의 효율 차원에서 전국 차원에서의 어,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모든 의사결정이 되고 사업이 수행될 때는 그 지역의 특수성에 의한 어떤 지역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방의 창의성이 약화되고 또 주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 뭐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데 하고 좀 피동적인 그런 상황이 되겠죠. 민주주의를 저해하게 되는 거죠. 민주주의는 참여하는 건데 참여에 저하가 올 수 있다, 이런 거죠. 같은 민주주의 얘기를 했지만 지역 민주주의의 기초가 약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획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그런 전체적인 입장에서만 모든 사업이, 업무가 추진되고 기획되고 수행되니까 어떤 획일화에 아무래도 익숙한 그런 문화가 고착화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지역의 어떤 자치라는 그런 의식이 약화될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거죠. 지방 분권의 장점을 볼까요? 그러면 지방 분권의 장점, 단점은 중앙 집권의 단점, 장점과 뭐 이렇게 흡사한 경우가, 그렇게 비교해서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보자면 지방의 특수성 그리고 개별성이 강화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지방 분권, 우리 지역의 것들을, 우리 지역의 일을 스스로가, 중앙 정부의 관여 없이 지방 정부가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수행하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지방에 맞는 사업, 똑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각 지방의 스타일대로, 각 지방의 특수성을 살리는 그런 행정들이 창의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능률을 확보할 수 있다. 이거는 중앙 집권에서 중시되는 어떤 전문화, 이런 걸 통해 어떤 기계적인 능률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사회적인 능률이 강화된다. 다시 얘기하면 중앙은 규모가 크고 또 예산도 풍부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안에 있어서 전문화된 특화된 공무원들, 특화된 부서를 통해 상설적으로 둘 수 있어서 상당히 전문화를 꾀할 수 있는 것이 중앙 집권의 장점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 장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방에는 오히려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문화라는 것은 전국 단위에서 볼 때의 어떤 능률이고 효율이지, 그것이 지방 수준에서 맞느냐 하는 거와는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어, 대한민국 전체의 시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능률적이다 하더라도 부산의 입장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능률적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정책을 취했을 때 대한민국 전체를 볼 때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아주 능률적인 정책일 수 있지만 그 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지불해야 될 것들은 대부분 부산 시민이 지불한다. 그런데 그 이익을 가져가는 혜택을 누리는 것은 부산 시민이 아니라 강원도 도민이 더 많이 누린다. 이랬을 때는 대한민국 전체로서 볼 때는 상당히 효율적이지만 부산 입장에서만 보면 이익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손해가 되는 거죠. 비능률적이 되는 거죠. 효율적인 게 아니라 손실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 분권이 되면 이런 중앙 집권에서 나타나는 기계적인 능률성 그런 것들에서 사회적인 능률성 그렇죠? 각 지방의 사회적 특수성에서 보더라도 능률적인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우리가 한번 EU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EU를 하나의 국가 시스템으로 본다면 EU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가 어떻게 하면 어려운 지역 경제를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줘서 경제를 살린다. 그러면 EU 전체를 위해서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전에 그리스나 이탈리아 경제가 상당히 나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EU에서 엄청난 재정을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투자를 해서 이탈리아와 그리스 경제를 일으키려고 그런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에 가장 피해를 받고 싫어하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열심히 내는 세금이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것보다 대부분 다 어디로 가요? 이탈리아와 그리스를 돕는 데로 다 가니까 EU 전체로 보면 어려운 그리스와 이탈리아 경제를 살리는 것이 유럽 전체의 경제가 올라가는 거지만, 그죠? 중앙 차원에서의 전문하고 능률적인 것이지만, 독일이라는 지역 입장에서 보면 이탈리아와 그리스를 막대하게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 거죠. 능률적인 것도 아니고 효율적인 것도 아니고 손실만 발생하게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과 밀접한 문제를 지방 정치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방의 실질적인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 분권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아무래도 지역 주민과 우리 지역과 밀접한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 또 이제 사업들이 진행되게 될 테니까 지역 주민들이 참여가 활성화되고 적극적이겠죠. 지역의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방 공무원을 창의적 관리자로 양성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중앙 정부에서 다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 지방 정부는 수동적이 된다는 거죠. 그죠? 아무런 책임도 없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지방에 속한 지방 공무원들은 다 수동적인 행위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방 분권에서는 지방에서 자기 지역의 긴밀한 문제들,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그것을 책임을 가지고 또 하게 되니까 지방 공무원들이 더 지방 주민들도 더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처럼 지방 공무원들도 더 적극적으로 자기 지방의 일에 참여하고 또 기한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더 머리를 짜서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창의적인 지방 공무원을 양성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지방의 개발 계획이나 사업의 계획과 집행에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지방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런 크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속한 행정 처리, 중앙정부를 거치는 것보다 간편한 절차.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 의해서 획일화되면 아무래도 전국 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의 절차나 처리도 더 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동네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큰 어떤 절차가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확인하는 것만 해도, 우리 동네에서 확인하는 거니까 그냥 이웃끼리 간단하게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될 것도, 전국 단위로 가면 아무래도 확인 절차가 더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어떤 행정의 간소화라든가 뭐 그런 차원에서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더 실무적으로 더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지방 분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방 분권의 단점은 지방 중앙 집권의 장점, 이 대체로 지방 분권의 단점으로 작용하겠죠. 다시 얘기하면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요구되는 그런 업무는 지방 분권에서 감당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남권 신공항과 같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부산에만 필요한 공항도 아니고, 그죠? 부산만을 위한 공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공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중앙 정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고, 지방 분권보다는 중앙 집권 차원에서, 물론 관련된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지만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중앙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신공항 문제는 걸쳐 있잖아요. 그죠? 다른 경남과 경북, 동남권 얘기하는, 그죠? 울산도 마찬가지고 다 걸쳐 있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 지방 분권의 논리에 억눌리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일이 진행되지가 않는 거죠. 전국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것은 바로 지방 분권의 어떻게 되는 거야? 지방 분권의 아주 큰 단점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동남권 신공항을 보면 지방 분권과 중앙 집권의 장단점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맡은 몇 가지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4주차 과제에다가 여러분 각 조에서 어느 기초자치단체 어느 구청의 어느 과를 여러분이 인터뷰하고 조사할 건지,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어느 위원회 어느 분을 인터뷰하고 조사를 할 건지를 분명히 결정을 해서, 아까 중복되는 조들이 있었죠. 중복되는 조들은 꼭 협의를 해서 이번 주 과제난에다가 조장들이 꼭 그걸 구별해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반복하지만 같은 조는 같은 내용을 올리겠지만 개인적으로 출석 체크를 위해서 과제에 과제 그를 클릭해서 응답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출석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에 대해서 알아봤지요. 오늘은 중앙 집권은 중앙 정부가 지방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과 책임을 가지고 집행하는 제도. 그런데 지방 분권은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로부터 이양받거나 또 위임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사안을 집행하는 것이 지방 분권이다. 그렇다면 중앙 집권의 장점이라고 할 때는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가 되는 업무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떤 행정 능률을 증진시킬 수 있고, 비상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행정의 전문화를 촉진하기가 쉽다는 것.
무엇보다도 전국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 우리가 동남권 신공항 예를 들었죠. 업무를 처리할 때 상당히 장점이 있다는 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이 갖는 단점은 획일성에 의해서 지방의 다양성과 특수성이 피해보기 쉽다는 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의 창의성이 약화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그죠? 민주주의가 저해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 분권을 자꾸 선호하는데, 그래서 그 지방 분권이 갖는 장점들은 지방의 특수성, 개별성이 더 부각되고 강화되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는 거고, 획일적인 어떤 기계적인 능률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능률, 효율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 지역과 밀접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실질적으로 지방의 발전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시켜서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지방 공무원들이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욕을 북돋아 주기 때문에 창의적인 관리자로 양성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신속한 행정처리, 중앙 정부를 거치는 것보다는 지방 분권일 때 상당히 행정의 업무의 간소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들, 그죠? 그러나 단점도 또한 있다는 것들, 이런 정도의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지방 분권에 입각해서 지방 정부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한국의 지방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로 나뉘어 있죠. 그 중에 중간고사 전까지는 기초자치단체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중간고사가 끝나면 광역자치단체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조금 선거가 끼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뭐 어려웠어요, 인터뷰하기 힘들었어요 하고 그냥 넘기지 말고, 혹시 인터뷰가 안 되더라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인터뷰가 안 됐는지 그 과정을 꼭 기록을 해서 보고서에 발표할 때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설사 인터뷰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며칠 날 어떻게 컨택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인터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또 뭐 4월 뭐 25일이라든가 뭐 심지어는 5월 언제는 인터뷰를 하도록 약속을 받았다. 뭐 이렇게 해서 발표할 거리를 그냥 손 놓고 있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현장에 발로 뛰어서 조별로 협력해서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충분히 여러분이 어필하면 뭐 그것으로서 여러분들 뭐 우리 기본적인 목적은, 수업의 목적은 이루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또 대면 수업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애로사항들을 확인하면서 또 해결해 나가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일주일 더 남았는데 끝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우리 잘 학교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뷰할 때 또 여러분 조별 모임 할 때 마스크 착용하는 거 절대로 잃지 마시고, 손 씻고 핸드폰 또 여러분 노트북에 키보드 소독하고 이렇게 수시로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